계묘년 을목일주가 개해를 보면 운세 특징 1. 을목일간 물상적 관점에서 을목은 화단의 꽃, 덩쿨식물, 종이, 재지 등을 의미한다. 을목은 음의 목이므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 십신적 관점에서 을목은 정제의 특성을 보인다. 정제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며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정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려 하며 도전과 성취를 추구한다. 정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2. 계묘년 개해월 을목일간 운세 계묘년은 수목지상으로 성실하게 연구, 개발 등 창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수목지상은 물이 나무를 적시고 자라게 하는 형상으로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다. 또한 연구, 개발, 예술, 창조적인 분야에 유리한 기운이며 인간관계와 소통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개해월 을목은 음습한 때이니 병화로 해동하여 주어야 한다. 무토는 습기를 제거해 주니 역시 좋다. 그러나 차가운 때의 목의 기운에게 있어서 개수는 매우 꺼려지는 오행이다. 병화를 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수는 무토를 합하여 버림으로, 즉 무기압으로 합거시킴으로 찬 기운을 돕는 결과가 된다. 계묘년 을목일간의 자세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해월의 해중, 여기 무토 7일, 중기, 간목 7일, 정기 임수 18일, 월율 분야로 작용을 하는데 월율 분야 작용에 관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일주별 계묘년 개해월, 계묘와 개해를 보면 생기는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을의 일주, 을목은 수인성을 생조하고 해수는 을목의 정인이 된다. 정인은 일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인성과 직관력을 강화하는 기운이다. 계묘년 개해월의 수기가 4개가 구성되어 수인성이 태과하여 과유불급하여 이는 일간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시기의 해의 자형은 대개 자주독립의 정신이 박약하고 열정이 없고 시종일관하지 못하여 중도에 추진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용두사미가 잦은 흉의가 있으니 일에 대한 도전과 시작을 하기에 불리한 시기이다. 특히 사업자는 돈을 투자하여 일을 확장하는 것은 손재가 따르니 조심해야 하는 월이 된다. 이런 시기에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인성이 태고하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의 갈등과 고민에 시달린다. 또한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직관력이 오히려 약해진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거나 과도한 환상에 빠지기 쉽다. 게다가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편 재물운이 좋지 않다. 돈을 쉽게 잃거나 낭비하거나 속거나 또는 속이기 쉽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커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인성의 기운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주원국에 화기운이 견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화기운은 수인성의 기운을 제어하고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수인성을 잘 활용하여 학문이나 아이디어, 조직이나 단체와 관련된 활동에 유리하며 공부나 시험 합격운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다. 만약 사주 구성에 화기운이 약하거나 없으면 편중된 생각이나 집착, 과대망상 등을 조심하고 정인의 기운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화기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기운의 색상인 붉은색이나 주황색의 옷, 속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이불과 잠옷도 이 색상으로 맞추면 좋다. 또한 음식에서 식품인 고춧가루나 고추, 불고기, 숯불에 구운 고기, 와인, 당근 주스, 토마토 주스 등을 섭취한다. 여행 또는 출장 시 화기운의 방향인 남쪽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 화기운의 종교인 불교, 기독교 같이
향 또는 촛불을 피우는 종교를 신봉하거나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을묘일주 해묘목국이면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을묘일주는 천간에 을목, 지지에도 을목이 버티고 있는 간여지동 간지의 오행이 같은 일주이다. 이런 일주들은 억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을묘일주는 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을묘일주는 겉과 속이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속이 꼬이지 않고 쌓인 한이 없으며 복잡하지 않게 천진난만하게 자신의 인생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계묘년, 계해월에 인성수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분야나 창조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계수와 해수가 인성으로 들어오면 문학적인 재능이나 철학적인 탐구심이 높아진다. 비견 묘목이 두 개로 비견운이 강해지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성격이 된다. 비견은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힘, 나의 동료의 힘을 의미한다. 나 자신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편안하고 강한 힘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자면 동료와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사주원국의 목기가 견실하면 태과하여 과유불급하여 을묘일주는 비겁쟁제가 벌어질 수 있다. 비겁쟁제란 남과 재물과 여자를 놓고 쟁투가 벌어지면서 타인과 대립하거나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다. 비겁쟁제는 을묘일주에게 스트레스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을묘일주의 고집과 자존심을 상처받게 하면서 을묘일주의 현실 감각과 지구력을 떨어뜨리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비겁,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지만 사주원국에서 비겁, 인성이 태과하지 않다면 비겁, 인성은 모두 목기와 수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목수상생의 관계를 가진다. 목수상생은 서로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관계로 학문적이고 창조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좋은 월이 된다. 이 시기에 해묘목국은 일주와 원국의 목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사주이다. 목기운은 생명력과 활력, 창의력과 예술성을 상징한다. 해묘목국은 목기운이 과다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기운이 너무 많아서 수기운이 부족하면 재물운이 적거나 벌어도 다 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삼합은 서로 다른 성질이 모인 합이고 각자 다른 분위기 세계가 모여서 합을 이룬 것이다. 해묘목국은 해수장생지, 묘목제왕지 및 토묘지의 삼합으로 강력한 목에너지가 나온다. 목에너지는 생명력과 성장력을 상징하고 목을 생하는 수를 힘들게 하고 목에게 극을 당하는 토를 위험하게 한다. 만약 삼합에 해수장생지가 없다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주저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활발하게 잘 해낸다. 그러나 삼합에 미토묘지가 없다면 시작과 추진력으로 일을 잘하지만 결실을 맺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결국 용두사미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으니 여기서는 미토묘지가 없으니 결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주 구성에서 목이 부족하거나 수가 태과하면 해묘목국의 삼합은 인덕을 높여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을묘일주가 해묘목국인 경우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즐기고 성공할 수 있다. 인덕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팀워크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일을 처리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회나 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여기서 인덕과 인복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도 인덕이 더 소중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덕은 자신의 노력과 성품으로 쌓아 올리면서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귀인복이 있지만
인복은 타인의 의지나 환경에 좌우될 수 있으며,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나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덕과 인복을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을미일주, 마른 땅 위에 여린 나무로 끈질긴 생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편재 미토를 일지에 깔고 있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고 재물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토는 목극토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재물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계묘년 개해월에 인성인 수기가 3개가 들어와서 이는 을목에게 생을 주는 정인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인은 학문이나 문서 계약과 관련된 기운으로 공부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해이다. 또한 어머니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은 바른 인장이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일탈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 비견 묘목은 을목과 같은 오행이고 음양이 다르므로 겁재가 된다. 겁재는 경쟁자나 라이벌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다. 겁재를 만나는 해는 자신의 주관이 강해지고 독립심이 커지므로 타인의 조언을 잘 듣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겁재와 협력하거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운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물이 잘 들어오지만 그만큼 분산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학문이나 문서 계약과 관련된 기운이 강하므로 공부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시기이다. 어머니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불법적이거나 일탈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 경쟁자나 라이벌과 만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력하거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성은 학문이나 문서 계약과 관련된 기운으로 공부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시기이다. 또한 어머니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사주원국이 인성이 퇴고하면 과유불급의 원리에 따라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인성이 퇴고하면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력이 떨어진다. 인성은 머리를 굴리고 깊게 생각하는 힘이지만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성이 퇴고하면 쓸데없는 걱정이나 고민, 번뇌, 망상 등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실제로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하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해진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인성은 학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자격을 의미하지만 너무 많은 인성은 오히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숨기거나 억압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현실에 순응하거나 타협하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사회에 기여하거나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에 그치거나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쉽게 상처받는다. 인성은 어머니나 후원자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인성은 오히려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쉽게 상처받는 성향을 만든다. 인성이 퇴고하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관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쉽고 거절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 쉽거나 이용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을사일주. 을사일주는 목화 통명이 되어 세련된 스타일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화의 영향으로 을목의 기운이 고조되어 있어서 활동성이 강한 을목이 된다. 자신을 한껏 드러내며 산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 을사는 지장간이 재관을 포함하고 있어 재와 관으로 흐르려고 하는 기운이 있으니 적응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이 있다. 계묘년, 개해월에 수인성운이 강하고 비견인 묘목이 들어오면 오행의 작용과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인성운은 을목을 적극적으로 돕는 기운이다. 을목은 수를 생하면서 수인성이 강하면 끈기와 인내력, 도덕성 등이 향상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비견인 묘목은 을목과 동종인 십성이다. 비견은 자신과 같은 성질의 사람들과 만나는 운으로 협력하거나
경쟁하거나 할 수 있다. 묘목은 을목의 비견이고 을목의 기운을 증폭시켜준다. 비견운이 강하면 활력과 창의력, 자신감 등이 높아지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운에서 수인성운이 강하고 비견인 묘목이 들어오면 오행의 작용은 목화 통명을 더욱 밝게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 운세의 특징은 인성과 재능이 돋보이는 운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따라서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을사일주는 상관의 영향으로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많고 상상력도 풍부한데 인성운이 좋으면 이러한 재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을사일주는 목화 통명의 성격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며 자기 분수를 알아 대인관계가 매끄러운 성품을 더욱 강화하여 직장, 조직, 사업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다. 또한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리더십도 있는 편인데 직장, 사업에서 활력과 창의력, 자신감 등이 높아지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다. 한편 을사일주는 지장간이 재관을 포함하고 있어 재와 관으로 흐르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러한 기운을 잘 조절하고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여 재물 축적에 이로운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을사일주는 부지런하며 언변이 능숙해 사회생활이나 말다툼을 통해 을사일주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을유일주. 을목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생명력이 강하고 끈기가 있는 나무를 상징한다. 유금은 을목을 베고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편관의 역할을 한다. 을유일주는 자신의 가치관과 프라이드가 높고 독창적이고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일주이다. 계묘년에 편인 계수, 비견 묘목이 들어오면 을목에게 생기를 주고 정인과 비견의 역할을 한다. 편인은 특수한 자격이나 학문, 비공식적인 문서 등을 의미하고 비견은 을목과 같은 성분으로 분신이나 의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운은 을유일주에게 공부나 학문, 문서 등에 관한 열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강화한다. 한편 계묘년, 계해월에 인성인 강한 수기의 작용이 더 커진다. 인성은 조직이나 단체, 명예와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운은 을유일주에게 새로운 학문이나 비전형적인 학문을 경험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기가 너무 강해지면 일지의 유금편관을 충하여 직장이나 일터, 가정에서 변동이나 변화, 이동, 이사 등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을유일주는 수기의 영향을 잘 조절하고 활용해야 한다. 만약 사주원국에 수기가 강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태과하여 과유불급하여 인성운이 불리하면 나타나는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존친인 어머니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모친과의 관계도 불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학업운이 저하되어 시험에 실패하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문서 거래나 서류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토지나 집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을유일주는 일주에 깔고 있는 유금과 운에서 들어온 왕한 수기로 인한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을유일주는 유금과 편관이 합해서 강력하고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수인성운이 왕해지면 일간의 오행인 목이 강해져서 임무 수행에 성공하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에서 들어온 왕한 수기운은 몸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세운과 월운에서 인성과 비견의 기운을 받아서 학문이나 문서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운세이다. 하지만 일지의 유금편관과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일지의 유금은 수인성의 설하니 수인성이 강하게 들어오면 일지의 금관성운을 약하게 만든다. 금관성운은 직장이나 자식, 남자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어려움이나 변화, 금전적인 문제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사주원국에 인성이 태고하면
과유불급으로 집착이나 과대망상, 편중된 생각 등으로 오히려 대인관계 또는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을축일주. 을목은 부드러운 목이고 축토는 차가운 흙이기 때문에 이 일주는 겉으로는 온순하고 소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을축일주는 물과 화가 필요한 사주로 편인 개수와 병화를 좋아한다. 또한 축토가 목을 키워주는 편재이므로 축토와 잘 어울리는 묘목도 좋다. 그러나 개묘년, 개해월에 편인 개수와 정인 해수가 들어오면 수기가 너무 왕하여 을목이 썩고 축토가 흐트러질 수 있다. 또한 묘목이 비견으로 들어오면 목기가 너무 강해져서 축토를 파괴하고 목기끼리 경쟁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목극토와 토국수의 살이 발동하여 일지 축토의 설기가 심해진다. 따라서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을축일주에게는 인성운이 강해지면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일지에 편재 축토의 극설이 심하면 그것은 토의 약화를 의미한다. 토는 을축일주에게는 삶의 근원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이다. 토가 약해지면 을축일주는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쉽다. 편재운이 불리하면 을축일주는 돈과 재산에 대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즉, 돈과 재산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낭비와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 을목이 약해지고 축토가 흔들림으로 식신과 재성이 약해진다. 이는 건강과 재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수기가 강해지므로 인성이 강해진다. 이는 전문성과 권력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 즉, 창의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 성공하고 친구와 동료를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자주 느끼고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목극토와 금극목의 살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병이나 부상에 주의해야 한다. 수기와 목기가 왕해질 때는 화기와 금기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즉, 사주원국의 화, 금이 견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전문성과 권력, 자신감과 독립성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좋게 발복하는 시기가 된다. 만약 무인성 사주는 이런 인성이 부족하므로 어머니와의 관계, 학업운, 서류운, 성격, 생각, 사고 영역 등의 영향력이 좋게 작용한다. 무인성 사주의 인성운이 강해지면 첫 번째는 인성운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운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존재감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인성운이 들어온 것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인성운이 들어온 것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운이 들어온 것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